한전이 당진시에 제출한 부곡공단 집안 침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건데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됐습니다. 충남 11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대진표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과 홍성, 예산 등 도내 8개 시군이 17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을 27일 체결했습니다. 2,400억 원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의 호수물을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 대신 지하수로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잇따랐던 수질과 악취 문제도 개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해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과 건물이 내려앉는 땅꺼짐 현상이 발견됐었죠. 이와 관련해 최근에 한전이 원인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려앉아 부서진 건물 계단과 손이 들어갈 만큼 갈라진 외벽. 건물이 비틀어지고 기둥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진 이곳은 당진 부곡공단 집안 침하 현장입니다. 당진 부곡공단은 1999년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곳인데 지난해부터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건물 외벽도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벽에 금이 갔고 일부에는 틈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임시 방편으로 파이프로 지지대를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곡공단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29곳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했고 원인으로 전기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작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원인 조사 결과를 당진시에 제출했는데 업체들은 조작됐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10쪽, 집안조사 지층 단면도입니다. 도달구와 발진구 연암 위치는 각각 40m와 50m, 하지만 93쪽을 보면 26m와 32m로 나와 있습니다. 한 보고서 똑같은 지층 단면도인데 연암의 위치가 18m나 바뀐 겁니다. 업체들은 당시 땅을 파내려가는 도중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차수시설이 연암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가 대량 유출됐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한전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다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수나 흙을 파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 진실이 숨겨지고 있어서 지금 위험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런 불안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됩니다. 업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하수가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 시점이 11일로 돼 있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한전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 꽃이 피어 있는 등 시점이 맞지 않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터널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 잡아놓은 것을 보충시켜가지고 거기에 대면시켜서 거기에서 그 원인을 다 찾아내고.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한전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전은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보고서는 한국터널 지하 공간학회 자체 조사와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최근 구성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운영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원인 조사 결과는 이르면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안 침하 원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충남 11개 선거구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진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동완 전 의원, 무소속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서산 태안에는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통합당 성일종 의원, 정의당 신현웅 민주노총 지역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성 예산에서는 민주당 김학민 충남도 정책특보와 통합당 홍문표 의원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에는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통합당 정진석 의원, 무소속 김근태 전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당진과 홍성, 예산 등 도내 8개 시군이 17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한범호 기자, 정확한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17개 기업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27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2,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홍장, 황선봉 등 8개 시군 시장 군수와 기업 대표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합동 투자 협약을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습니다. 먼저 당진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배합사료 업체와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각각 송산 2 일반 산단과 성농 국가 산단으로 옮겨옵니다. 또 승문 산단에는 공항과 항만의 탑승 통로를 제작하는 공장도 세워질 계획인데요. 이들 3개 기업이 투자할 금액은 583억 원입니다. 홍성에는 승강기 제작업체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털을 잡게 됩니다. 각각 내포도시 첨단 산단과 일반 산단에 111억과 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예산의 경우 건축용 단열재 업체가 476억 원, 바이오차 업체가 448억 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했던 태안 기업도시에도 전자파 의료기기 시험장비 생산시설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25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완공 시점은 올해 하반기에서 늦어도 3년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시에 여러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이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됩니까? 충남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2,500억 원의 생산 효과와 6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 조성과 장비 구입 등 건설로 인한 경제 효과도 예상되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3,3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고용 인원은 총 849명으로 전망됐습니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가 낭보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서산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 중 하나로 호수공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호수 악취 문제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 처리수 대신 지하수로 바꿔서 채웠더니 물이 맑아지고 냄새도 개선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입니다. 땅속으로 연결된 관로에서 지하수가 나옵니다. 관정 3곳에서 하루 500톤가량 나오는 이물로 호수를 채웠더니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질과 악취가 개선됐습니다. 녹조로 뒤덮여 물색이 탁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으로도 구별이 될 만큼 맑아졌습니다. 깨끗한 호수로 달라진 모습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악취 그런 게 심했는데 오늘 딱 왔는데 냄새도 없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지금 물 보면 깨끗하잖아요. 뭐 티 하나 뜬 거 없잖아요. 예전에는 엄청 지저분했죠. 너무 고맙죠. 우리 시민들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그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운동하고 굉장히 좋죠. 지난 2008년 조성된 서산호수공원은 그동안 양대동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담수해왔습니다. 농업용으로 쓰는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와 인함유량이 많아 녹조가 잘 생기고 악취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된 상수도는 깨끗하긴 하지만 담수 비용만 1년에 3,400만 원이 듭니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과 비용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하수 담수를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질이 현저하게 좋아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날씨나 기상 상황을 봐서 일단은 그 지켜볼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그 녹조나 그리고 또 그 악취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보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 왕성한 번신력으로 내년 여름 호수를 뒤덮는 연해 개체수도 조정합니다. 햇빛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만큼 잎과 뿌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우리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왔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이윤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먼저 헬로티비 뉴스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지역 미담까지 제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매일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연결해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이슈 현장까지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이슈 현안을 풀어보는 시사 토크쇼 기자회견을 신규 런칭하는 등 보도 제작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난방송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3편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특산물로 차리는 지역 밥상, 이원일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의 팔도 밥상과 김도영 씨와 함께 떠나는 숨겨진 지역 명소 낭만읍 고양리,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차린 밥상을 도시락 형태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거나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헬로비전의 제2개국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맛과 고향의 향수, 재미와 감동을 모두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개국을 앞두고 있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중앙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 콘텐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미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미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요리 예능 셰프의 팔도법사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조박경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종합예술 홍서범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 지속 시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총 43개 충청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태 지속 시 감내 기간은 3에서 6개월이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1에서 3개월, 1년 이상, 1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등 순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74.5%가 코로나 사태가 현 상황처럼 계속될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충청권 중소기업의 65.1%가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등 수출 기업이 대다수인 충남의 상황을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중소기업의 영향 모니터링에서 충남 중소기업 중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4.5%에 달했습니다. 시군별 체감 경기 악화 비율은 아산시가 85%로 가장 높았고 금산, 청양 태안, 공주 보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액별 체감 경기 악화 비율을 보면 100억 미만 규모 업체의 응답이 77.8%인 것에 비해 1000억 이상 규모에서는 35.3%로 나타나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경기 악화를 더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74.8%에 달했습니다.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의 지속, 부품 및 원자재 수급의 문제, 소비 위축 및 고객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신동호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와 예빛봉사단이 27일 군 보건소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치매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화장실과 거실, 현관문 등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턱을 조절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군 보건소에 따르면 치매 환자와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해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나섭니다. 시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 수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급식소의 경우 주민협의가 이루어진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공공장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합니다.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사용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과 운동장, 토지 사용자들이 매달 7,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여부와 기준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진 지역 군부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32사단 1789 부대는 당진 버스터미널과 합덕 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곳곳과 버스 내부 소독을 실시했는데요.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가 방역 활동에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도, 서산과 홍성 3도, 당진, 태안, 예산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11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말인 일요일에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는데요. 그 밖의 날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2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